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양당 경선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네. 지난 주말 충청에 이어서 영남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충청권 경선에서 88%대 표를 얻었는데 영남에서는 90%의 벽을 뚫었습니다. 9대명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9대명 뜻이 90을 넘어서 90% 9대명. 넘어서 9대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들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그리고 사실은 대선이라는 게 5년에 한 번 있는데 네.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기 대선을 하다 보니까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기면 너무 좋겠다. 정권 재탈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충청권 같은 경우는 대전과학도시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부울경 메가시티,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굵직굵직한 그러한 공약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역 정가를 뜨겁게 이렇게 달아오르게 했다. 오늘도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컨텐츠 위주의 정책 비전 경쟁이 좀 통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대전 경북이 연고지 고향이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후보가 고향이다 보고 그리고 충청은 네네. 우리 그 김동연 후보 고향입니다. 아하. 고향에서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초반부터 열기가 좀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의 이 그 괄목할 만한 눈부신 그 결과는 정권 탈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총선에서 이번에도 이기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공약 큰 공약들이 터져 나와서다라고 진단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굳이 경선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네. 그러한 경선이었고 그냥 장충체육관에 다 모여서 박수 치고 꽃다발 걸고 그냥 후보로 추대하면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김동연 지사 네. 정말 좋은 후보인데요. 좋은 네네. 정치인이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제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말고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와달라고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님이 그만 그 강을 건너셨습니다. 제가 정말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소를 그렇게 네. 외쳤는데 네. 그 강을 건너셔서 네. 고향까지 가서 고향이라고 하셨죠 김동연 지사가. 충청. 충청이. 예. 그러니까 고향까지 가서 5%라니 이것이 정말 무엇을 주는 의미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뭐 정의당도 있고 네. 사회민주당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 정당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그런 정당 중에 한 후보로 출마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그랬으면은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지금 링 밖에 있는 것 같은 이준석 후보보다도 좋은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선입니다. 제가 좀 팩트가 틀린 거는 네네. 좀 정정을 해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우리 김동연 후보가 네. 고향인 충청권에서는 7% 넘는 지지를 받아서 2등을 확보하셨고요. 저희 당원이 아이고 7%입니다. 아, 네, 2등 5%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7%. 고향에서 죄송합니다. 2등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저희 민주당 당원이 180만 명이기 때문에 네. 장충체육관에 못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에도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네, 못 어떤 들어갑니다. 시설에는. 예. 네. 다가오는 주말 호남 지역 이제 순회 경선이 있는데 이렇게 앞선 경선에서 9대명, 5대명 기류가 워낙 강하니까 호남 쪽 당원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럴까요? 이 호남의 그 정권 탈환에 대한 의지가 호남인들의 그 정말 진짜 와신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부터도 굉장히 그 투표율이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지난 3년간 민주당의 당대표를 2번 역임하고 이번에도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목받는 위치에서 계속
위치를 유지하고 당원들과 지지층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증된 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위해서는 가장 검증된 가장 센 사람을 선출할 수뿐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호남에서 뭔가 괄목한 그러한 지지율을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뭐 한 예로 우리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기네스북감입니다. 1년 동안 네. 당대표를 2번 하고 2번 다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3년 동안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2번 역임했고 지금도 지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한동훈 후보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지난 20 아니 우리 박상수 대변인이 한동훈 후보랑 친한데 하필 또 한동훈 후보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예. 자, 지난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독 호남에서 좀 낮은 투표를 기록해서 싸늘한 호남 민심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얼마를 기록하게 될까 여쭤볼 텐데 그날 그 자료를 좀 보니까요. 전남에서 37.52 그리고 광주에서 34.18, 전북에서 34.07 이게 좀 투표율이 낮았었거든요. 네. 이제 뭐 그 당시에 워낙 대세 후보고 네. 또 여러 경쟁하는 후보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낮을 수 있지만 또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는 관심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당대표를 2번 역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이재명 대표가 되겠지 이런 안심하는 마음이 컸지만 이번에는 바로 조금 있으면 6월 3일 날 대선이기 때문에 네. 대선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국민의힘도 결집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호남인들은 대선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압도적인 투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민주당 경선은 뭐 후보 간의 날선 공방도 없고요. 그냥 김경수, 김동연 후보 두 분 다 착한 2등 전략을 하다가 그냥 마시게 되는지. 네. 영남에서 네. 이 합동 연설회를 하시고 네. 이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기자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2등 하려고 출마한 거 아니다. 예.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영남 충청이 우리 당원들의 어떤 구성으로 보면은 약간 숫자가 적습니다. 네네. 그래도 한 100만 명 이상 아직 표가 남아 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70%의 당원이 분포돼 있는데요. 여기서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이건 뭐 불가능한 거고 이미 승부는 났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 방식을 썼으면은 좀 더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당의 경선 방식을 그냥 민주당이 가져다가 쓰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거 이렇게 너무 스포식 경선이라 그냥 첫 번째 경선 90% 가까운 숫자가 딱 나오는 순간 끝났잖아요.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여러 주자들이 있고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우리 당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면이 있는 양당의 경선 방식이 조금 서로에게 안 맞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콜드 게임 선언하고 다 모여서 박수 치면서 끝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끝까지 다 아닙니다. 하시죠? 네. 네. 그나저나 민주당 경선에 약간의 잡음이 있네요. 그 경선 참여를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을 일으켰던 업체라고 알려져서 김동연 후보 측 이 고영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요거 좀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까. 혹은 관객들이 보기에 에이 어차피 이기는데 뭐 또 저렇게까지 이러지 않을까. 글쎄요, 뭐 여론조사 업체는
당에서 공정하게 네.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저도 사실은 네. 뭐 이거 관련해 갖고 뭐 의혹만 있었지 실체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 고용인 전 의원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도 되니까 네. 사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주목을 못 받을 뿐이지 이렇게 뭐 이렇게 날선 공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냥 언론의 네.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뭐 저희 내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당의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 당 선관위의 어떤 정상적인 당무를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축제가 되어야 하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할 이런 대선 경선 자체가 자칫 21대처럼 그때 사실은 모 후보가 일주일 동안 승복을 안 해서 네네. 민주당 후보가 졌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확실한 증거, 증자가 있을 때 제기해야지 이렇게 의혹만 가지고 문제 제기할 경우에는 역풍 우려가 더 크다.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이 두 번째 경선 토론이 열렸습니다. A조, B조 나눠서 탄핵 찬반 입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당초 죽음의 조라고 불리던 그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B조가 뭐 예상보다는 좀 덜하네, 좀 조용하네 이런 평도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각 조별로 토론을 제일 잘한 후보가 누구라고 보시는지 총평과 잘한 후보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저는 이제 죽음의 조라고 해서 B조를 네. 봤는데요. 죽음의 조가 아니고 B조는 웃기는 조. 아, 왜요? A조는 덜 웃기는 조. 아. 이게 뭐 웃기시려고 나온 건지 불쾌감을 주려고 나오신 건지 정말 한심스러웠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장까지 그만두고 와서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본 그런 질문은 정말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려고 표현하는 부분 저는 사과하셨으면 좋겠고요. 백불에서 재밌으려고 그랬다. 그게 더 불쾌했습니다. 저는 재밌으려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본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런 치졸한 질문에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A조, B조 토론 과정을 보면서 네. 안철수, 한동훈 네. 두 분만 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확실한 국가관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국가 반역을 미화하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설 수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란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요. 뭐 누가 대선 후보로 최종 2인이 돼서 경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야 된다. 나머지 후보들은 국가관, 내란을 미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상했던 답변을 주셨고요. 자, 우리 네네. 박상수 대변인. 예. 그냥 이제 비조 경선 토론은 글쎄요 이런 토론을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게 그나마 그 유튜브로 중계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저 이제 저는 느꼈던 감정은 유치함과 비겁함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앞서 김지호 부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했던 질문은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었고 예, 그 국가의 어떤 지도자를 뽑기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면에 대해서 정확히 세 명의 후보에게 그 입장을 물어본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이 좀 등장을 했죠. 네.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시간이 끝났네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홍준표 후보는 이 끝났네요에서 끝났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피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당을 내란당이나 계엄을 추진한 당으로 몰아붙이려는 민주당과 1대1 승부를 우리는 본선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적어도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설득될 만한 이야기를 우리 당 후보는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피 전략으로 가서는 우리가 본선에서 승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겁함을 보여준 것이 많이 안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A조 토론은 전체적으로 많이 밋밋했죠. A조 토론은 많이 밋밋했는데 일단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들이 이번 토론에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나마 이제 가상화폐죠. 이 전자화폐와 관련돼서 한동훈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조금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홍준표 후보가 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식의 몰라도 된다는 식의 그러한 입장을 또 표명한 것은 굉장히 좀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인 경선 또 양자 대결이 있다면 양자 네. 경선까지 이어지면서 토론이 앞으로 반복이 될 텐데 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무엇보다 토론 방식을 이런 예능형, 가족 오락관형 뭐 의자 뺏기로 주제를 정하고 MBTI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밸런스 게임은 정말 저 지역의 당협위원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진짜 최악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바퀴벌레냐 바퀴냐는 도대체 누가 만든 질문인지 당내에서 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스크린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을 기획한 것에 대해서는 문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책까지. 듭니다. 예. 네. 그럼 누가 잘하신 것 같으세요? 그나마 어제 토론에서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A조 토론에서는 저는 의외로 유정복 시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윤보 명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 네. 좀 이런 저질스러운 논란이 안 일어나게 네. 한동훈 캠프에 우리 박성수 전 대변인 계신 거잖아요. 한동훈 캠프에서 구두라든지 모발이라든지 속옷 관련된 거는 그냥 좀 후보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대변인격에서 백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후보자끼리 이런 얘기로 전파 낭비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CBS 노컷 뉴스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가 조사해서 18에서 19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 선호도를 보면은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비등비등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 응답자 대상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21.1, 김문수 21.0, 0.1%로 앞섰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당원분들 또 지지자분들이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종의 바람으로 이어지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당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이 일종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되려면은 이제 내부에서의 어느 정도의 탄압, 견제가 있어야 되고 또 선명한 후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할 만한 후보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후보 한 명이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그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뻔하다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당 밖에 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놓여 있는 후보들 중에서 한동훈 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이것도 있고 이제 또 오늘 또 리얼미터가 또 하나 또 인상적인 조사가 나왔어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네. 근데 이런 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바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민주당식 경선을 해가지고 아하. 순회 경선하면서 그때그때 스코어 발표하면서 빡빡빡 밀고 나가는 이 방식으로 했으면 바람을 만들기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민주당은 오히려 그 경선을 하면서 김이 다 빠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서 막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지금 못 바꿉니까? 아쉽네요. 그거는?
못 바꾸는 것 같아요. 못 바꾸는군요. 예. 자, 국민의힘 내일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지금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에 내일 저녁에 컷오프 결과 최종 4명 후보를 발표하고요. 24일에서 26일까지는 4명의 후보들이 맞수 토론 또 4인 토론회 등 토론회를 가집니다. TV 토론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내일이면 빅4가 뽑히는 건데 일단 앞서 여론조사를 봐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강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누가 되느냐.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중에 하나일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적반하장이다. 안 후보는 뻐꾸기다 이랬는데 이 뻐꾸기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둥지에 와가지고 그 둥지를 차지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쓴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는 지금 가장 어찌 보면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모아서 4위를 차지해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후보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어제도 한동훈 후보한테 사퇴회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대선에서 중도는 필요 없다라는 놀라운 발언이 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들 약간 좀 놀랬거든요. 그 발언이 나오면서. 근데 확실히 보수 정체성을 나는 이제 드러내서 그걸로 4위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 점 때문에 가장 4위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강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뭐 마지막 네 번째. 나경원 의원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나경원 의원은 친윤 의원들도 조금 가 있고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은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옆에 그래서. 조직이 없기 때문에 말이 험해지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공중전뿐이 없어서 SNS로 신나게 지금 글을 쓰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사실은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 한동훈, 안철수 후보 합쳐봐야 30%를 못 넘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 세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룰, 네네. 지금의 국민의힘 룰로 하면 또 양자 대결로 갈 수뿐이 없거든요. 네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한 후보들이 단일화가 되면서 그쪽으로 표가 결집될 가능성이 크고 네. 아쉽지만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이고 이러한 제 생각을 국민의힘 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이 사실 이 룰은 한동훈 후보 당선하려고 만든 룰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왕따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무리하게 왕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뭔가 좀 동요가 생기고 좀 동정표가 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